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보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가 전반적인 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큰 그림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OS라는 게 무엇인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프레임워크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OS라고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는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JDK를 우리가 설치를 했고요. 다음에 통합 툴, 편집 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클립스를 설치를 했고요. 다음에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가 모여있는 SDK 설치했고요. 이클립스하고 SDK하고 연결시켜주는 툴, 안드로이드 개발 툴 뭐예요? ADT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세팅을 다 이렇게 해놨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을 하죠. 마찬가지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면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실제로 안드로이드 폰 단말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뮬레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가상 단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에뮬레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에뮬레이터도 SDK도 안드로이드 OS 버전이 여러 가지였죠. 1.0부터 시작해서 롤리팝 5.0대까지 굉장히 많은 그 버전이 업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뮬레이터 만들 때도 현재 그 단말이 갖고 있는 OS, 안드로이드 OS의 버전을 몇으로 할 것인지 등등에 관한 설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에뮬레이터를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아무것도 작업하지 않지만 모든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거 헬로 월드, 헬로 안드로이드, 헬로 자바 그런 문자만 찍는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 갖고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안드로이드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하고 여러분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하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에뮬레이터 만들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 실행해 보기 위해서는 실제 안드로이드 폰 또는 에뮬레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요번에 강의하는 모든 예제들은 다 이렇게 요게 에뮬레이터입니다. 요게 바로 요게 이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실행을 할 겁니다. 단 이 에뮬레이터가 컴퓨터상에 있는 가상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GPS 수신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배터리 뭐 관련된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타겟을 갖고 왔는데 타겟이라고 하는 건 실제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사에서 만든 거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든 하여튼간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왔는데 뭐예요 이거? 안드로이드 폰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에뮬레이터에서 하지만 저는 강의 그 여건상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폰에서 직접 확인을 하셔도 더 빠르고 더 최신 더 UI로 이쁜 UI로 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개발할 때는 이렇게 에뮬레이터에서는 하지 않고 실제 단말에서 합니다. 근데 이번 강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에뮬레이터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안드로이드 폰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있으시면 아니면 또 주변에 지인께 있으면 좀 빌려서라도 타겟에서 가급적이면 타겟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안드로이드 버추얼 머신,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클립스에서 만듭니다. 이클립스 윈도우에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 들어가서 설정을 해줍니다. 이런 설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OK 누르면 바로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이클립스를 실행해서 이클립스가 없네요. 이클립스 실행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자기가 안드로이드 OS
폰 단말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의 iOS 폰을 이용한다, 아이폰을 이용한다, 아니면 다른 것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뭔가 응용폰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고폰이라도 실제 안드로이드 타겟폰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들어왔고요. 자, 윈도우에 가서 SDK 메뉴 없네요. 자, 여기 보면 퍼스펙티브가 있죠. 퍼스펙티브 자바 2로 돼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돼 있는데, 자, 하나 추가할게요. 자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쪽이 이제 그 프로젝트 관리하는 패키지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예요. 윈도우 탐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와 파일들이 관리하는 거. 자,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요. 그 내가 만들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에러가 뭐 있는지, 아니면 디버깅을 할 때 정보들,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요. 이런 태스크 리스트, 이런 아웃라인 이런 거는 처음에 간단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다 없애고 작업할게요. 자, 그리고 요 가장 넓은 면 있죠. 여기가 실제로 코딩이 되는 편집 그 섹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로 퍼스펙티브를 바꿔놨어요. 바꿔놓고 나서 다시 들어가 보면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 버추얼 디바이스 만드는 곳이에요. 자, 아무것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크리에이트에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의 이름을 정하죠. 이름은 실제로 내가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에 들어가는 OS의 버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는 게 가장 나중에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레벨 16으로 제가 강의 예제를 거의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할게요. 근데 뭐 꼭 이걸로 안 해도 돼요. 좀 높은 4.4.2 요거 키캣이죠.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네, 자, 16으로 좀 하이 버전, 옛날 폰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걸로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름을 똑같이 AVD 16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름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안드로이드 OS API 버전하고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게 나중에 그 AVD 버추얼 디바이스를 구별하는데 가독성이 높습니다. 자, 디바이스 종류 나오는데요. 자, 넥서스 레퍼런스 폰이죠. 구글에서 만든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좀 높은 걸로 하셔도 돼요. 뭐 17, 18, 19 아니죠. 네, 이런 좀 높은 폰 이런 거 WXGA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자, 화면에 너무 크면 또 이상하니까 적당한 사이즈 이걸로 하겠습니다. CPU인데요, 놔두고요. 자, 스킨은 HVJ 적당한 거로 하겠습니다. 좀 놔두고, 자, SD 카드, 우리가 폰에다가 마이크로 SD 카드라든가 램,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정하는데 그냥 256으로 대충 할게요. 자, 그래서 예제하고 동일하게, 제가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1.2 16 넥서스 S. 이렇게 해서요. 됐고 이렇게 하고, 스킨은 어디 있어요? 네, 스킨은 HVGA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제조사에서 만든 단말이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어디? 컴퓨터에 있는 가상의 단말이에요. 그죠? 자, 스타트 한번 해볼까요? 스타트를 딱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촌스럽겠죠. 촌스럽지만 그래도 엄연한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네, 만들어졌죠. 네, 안드로이드 로고가 뜨고요. 제조사에서 만든 실제로 타겟폰에는 여기에 보통 대부분 다 제조사 마크가 뜨죠. 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제조사에서 바꾼 거겠죠. 자, 에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많이 느립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동작을 하니까 예제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구동되는 동안 심심하니까 잠깐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키패드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에서 어떤 문자를 입력할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아니면 검색 엔진
그 브라우저에서 어떤 검색어를 친다 할 때 그 저 키패드가 나타나죠. 그래서 키패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홈 버튼, 메뉴 버튼, 백 버튼 다 이렇게 있고 전화, 화살표 버튼, 통화하는 거, 전원키 다 이렇게 소리 저기 음량, 사운드 올리고 사운드 내리는 거, 카메라 기능 버튼 다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에뮬레이터는 제가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에뮬레이터다 보니까 이게 한글 지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글 지원은 각 안드로이드 OS마다 설정하는 것도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타겟폰이 있으면 타겟폰에서 많이 작업을 하시고요. 안 되면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데 한글 할 때는 약간 무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한글이 깨진다던가 한글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설정을 하면 되긴 되는데 굳이 여기서 뭐 테스트하는데 그런 설정까지 하기에는 번거롭죠. 그래서 그런 것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구동될 때는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처음에는 설정할 게 요 이것도 엄연한 응용 프로그램이죠. 요 응용 프로그램을 처음에 초기 세팅하는 그 단계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퍼즈 누르고 이제 화면 다 뜨면 다 구동이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 퍼즈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동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OK 누르고 네, 다 됐네요. 실제로 메뉴 버튼 눌러가서 안에 어플리케이션,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보면 브라우저도 있고요. 브라우저 더블 클릭하면 브라우저 열려요, 실제로. 예, 구글 사이트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구글 사이트가 열리겠죠. 지금 PC상이기 때문에 여기 뭐 3G가 있는데 이거 의미가 없겠죠. PC상이니까 당연히 인터넷이 되니까 그 네트워크 통해서 검색 사이트 열린 거고요. 자, 백 버튼 누르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예, 계산기도 있고 예, 됐죠. 자, 에뮬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닫고요. 그죠? 다시 또 실행시킬 때는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 들어가서 아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스타트만 해주시면 다시 시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동이 되는 동안 다시 장표로 와서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뮬레이터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만들어 보시고요. 뭐 안드로이드 OS에 따라서 최신 버전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 스킨이 다를 거예요. 조금 더 세련된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 이제 프로젝트를 실제로 한번 내가 맨날 다운받아서 마켓에서 뭐 구글 마켓, SKT 마켓, 삼성 마켓 이런 데 다운로드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난 개발자니까 내가 응용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마켓에 올려볼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클립스 써보신 분들은 대동소이해요. 다른 프로젝트하고 똑같이 뉴에 들어와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서 이름 정하는 거 이런 부분을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이건 설치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클립스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에 안드로이드 자바 프로젝트가 아니죠. 무슨 프로젝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다가 어플리케이션 네임이에요.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EX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할게요. 자, 패키지 네임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네임하고 동일하게 가는데 패키지 네임은 대문자로 시작하기보다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조금 낫겠죠. 전통적인 방법이죠, 이게. 그리고 패키지 네임은 com.example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EX 처음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근데 이거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하겠죠. 패키지 네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의 도메인 주소를 역방향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이름 도메인 그 다음에 프로젝트 별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다음에 미니멈 리퀘어드 SDK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SDK 뭐였냐면 라이브러리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단말에 최소한의 어느 정도 버전의 SDK는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최소한 아주 너무 옛날 건 아니고 최소한 안드로이드 2.2 프로용 버전까지는 버전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구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나서 우리가 지금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API 7 버전이나 API 5 버전, 뭐 도넛이나 이클레어 이런 거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구동이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API 라이브러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단말에서는 구동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옛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허니컴 정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 키캣 써요, 요즘은 젤리빈이나. 그래서 젤리빈도 없어요, 다 키캣 쓰죠.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처음이니까 그냥 허니컴 정도 선택해 줄까요? 자, 다음에 타겟. 실제로 요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최적화된 그 SDK는 몇으로 하겠다? 4점대로 하겠다. 키캣이죠. 키캣으로 하겠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은 어디서 하겠다? 컴파일은 최신 버전 롤리팝에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테마인데 테마는 여러가지 전용 그 스킨 테마예요. 스킨 테마. 그래서 여러가지 주어지는데 그냥 기본 설정 놔두고 처음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프로젝트 이름, 어플리케이션 이름, 다음에 패키지 네임. 패키지 네임은 조직의 회사명, 회사 도메인 역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쭉 여기서 패키지명을 정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SDK 요구되어지는 최소한의 SDK 버전명, 그 다음에 실제로 타겟, 이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때 사용하는 타겟, 그 다음에 컴파일은 어디서 하겠다? 5.11과 같이 컴파일을 하겠다. 최신 버전도 같이 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일단 넥스트하고 넘어갑니다. 자, 넥스트 넘어가고요. 넥스트. 그 어플리케이션 여러분이 그 마켓에서 다운로드 해갖고 설치를 하면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유니크한 아이콘을 제공을 하죠. 그죠? 그래서 크롬 앱을 했다 그러면 크롬 그 브라우저가 나올 거고요. 이제 그런 아이콘 설정하는 겁니다. 넥스트 하겠습니다. 넥스트. 자, 메인 처음에 액티비티라는 걸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근데 이게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그 클래스가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웹을 할 때 우리가 예전에 웹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메인 그 클래스가 있죠.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메인 메소드를 합니다. JVM이 그 메인 메소드를 찾아가서 실행을 시켜주죠. 그처럼 처음에 어떠한 그 액티비티라는 걸 만들어요. 일단은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의 이름 우리가 여기서 변경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메인 액티비티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 액티비티 요건데요. 지금 미리 보기에 나온 건데 요 미리 보기 나온 거에 레이아웃의 이름은 액티비티 메인이래요. 그렇죠? 자, 그리고 피니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을 보면 로딩 데이터 for 안드로이드 5.1에서 얘가 필요한 이 프로젝트가 필요한 그 라이브러리를 지금 열심히 하나씩 다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자,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도 하고 있고요. 처음 프로젝트 만들 때는 시간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도 업데이트 해야 되고 환경 설정도 지금 이클립스 내부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만들어 놓고 나중에 두 번째부터 실행할 때는 이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강의 중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처음 접한 내가 어떠한 고수이건 고수가 아니건 프로그램을 처음 접한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놓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EX 나왔고요. 뭐 글자가 폰트 좀 별론데 이거 설정은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메인 액티비티 요게 이제 클래스 메인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프로젝트 생성이 됐어요. 자, 이게 뭔진 몰라요.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실행 한번 해봅니다. 오른쪽 우클릭해서 쭉 메뉴에서 Run as 서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에서 해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선택을 하시면 버추얼 머신 실행 여기서
이 버추얼 머신에 실행이 설치가 되고 운영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이 버추얼 그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실행하는데도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지금 로딩 안드로이드 EX에서 설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두 번째 할 때부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이렇게 그리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예, 됐죠.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EX 프로젝트 명이죠. 안드로이드 EX라 나왔고요. 헬로 월드, 그죠? 간단한 기능 아무것도 안 했지만 기본 디폴트로 헬로 월드라고 타이핑 되어 있고요. 자, 백 버튼으로 잠 뒤로 가볼게요. 가서 실제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볼까요? 자, 에뮬레이터에 지금 제가 만든 안드로이드 EX 그 아이콘이 보이고요. 그 아이콘을 클릭하니까 바로 앱이 실행되는 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실행까지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전체적인 구성을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버추얼 머신 만들었고요. 다음에 안드로이드 첫 프로젝트도 만들었습니다. 버추얼 머신 만드는 것도 클릭 몇 번만 해주면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고요. 다음에 요거 프로젝트도 그냥 클릭 몇 번만 해주면 기본적인 이름이라든가 패키지명만 정해주고 하면 바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보시는 분들 접해보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프로젝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파일들과 폴더들이 보일 겁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파일들과 폴더들이 여기에 이제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폴더가 괜히 이렇게 지금 안드로이드 OS가 나눠놓은 게 아니겠죠.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중요한 폴더와 중요한 파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개념을 잡고 당분간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요거를 머릿속에 한 번씩 상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면 src 폴더가 보여요. 자, src 폴더는 뭐냐면 자바 파일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죠? 자바 파일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만들면 뭐뭐뭐.java, 해서 자바 파일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죠. 그 파일들이 모여 있는 거 소스 폴더입니다. 이 안에 소스 폴더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패키지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패키지와 자바 파일이 존재하는 거 src입니다. 자, 다음에 gen이라는 게 나와요. gen. 그죠? 이게 generated java 파일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건들 일은 없어요. 건들 일 없는데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r.java 이 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지 개발자가 건들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리소스, 그림 파일도 필요하고 레이아웃도 필요해요. 어떤 화면을 만들려면 레이아웃도 필요합니다. XML 파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스트링 값 뭐 안녕하세요 방금 봤던 헬로 월드 이런 것도 스트링이죠. 다 그런 스트링마다 그런 값마다 그런 그림이 됐던 글자가 됐건 아니면 무슨 레이아웃 XML 파일 됐건 이런 거마다 다 고유한 아이디가 있어요. 아이디를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스트링만 만들어주고 그림만 만들어주고 레이어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그때그때 정수형으로 아이디를 유니크한 아이디를 다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 아이디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뭐가? r.java가. 그래서 모든 객체의 id 값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id 값을 왜 정의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 파일을 여기다 하나 놔뒀어요. 그러면 그 그림 파일에 대한 id 값이 있어야지 실제로 그 id 값을 가지고 그 그림 파일에 접근을 해서 어떠한 작업, 그림을 보여준다, 그림을 자른다, 그림을 회전시킨다, 어떠한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 스트링이 됐건, 그림이 됐건, 레이아웃이 됐건, 모든 안드로이드를 구성하는 모든 객체의 id 값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객체의 id 값은 자동으로 생성을 해요. 즉 개발자가
개발하기도 바쁜데, 즉 그림 구해오기도 바빠요, 레이아웃 만들기도 바빠요, 스트링 만들기도 바쁜데 아이디 값까지 우리가 소모즈도 아니고 어떻게 유니크하게 다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자동으로 누가 이클립스 툴이 그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개발자가 수정할 일은 절대 없다는 거, 그죠? 자,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어셋이 있어요. 어셋. 여기 뭐 안드로이드 5.1 프라이빗 라이브러리, 이거는 다 라이브러리겠죠. 실제로 지금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클래스들의 집합체 라이브러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다음에 어셋 폴더가 있는데, 어셋 폴더는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리소스 관리하는 거예요. 리소스 보면 오디오도 있을 수 있고 동영상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림도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 어떠한 큰 데이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리소스를 여기서 다 넣는 건 아니고요. 요 밑에 보면 리소스 폴더에서 다 관리를 해요. 그러면 어셋은 뭐냐? 어셋은 요 밑에서 관리를 하는 데이터에 비해서 좀 덩치가 큰 녀석들, 즉 오디오 파일이라든가 동영상들, 이런 거 덩치가 크죠? 요런 파일들을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리소스 폴더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스는 자바 파일, 소스 관리하는 거, 쟤네 R은 id 값 관리하는 건데 우리가 관리할 일 없다는 거. 어셋은 리소스 관리해 주는데 약간 덩치가 큰 녀석들을 관리를 해주는 폴더입니다. 내가 어떤 어플을 딱 실행시키는 순간 그 어플에서 아주 고유한 클래식 음악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클래식 파일에 mp3 파일이다. 그러면 그 mp3 파일을 미리 구해서 여기다가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셋 폴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RES라고 해서 리소스 폴더 아래 또 이렇게 드로우 HDPI, LDPI, MDPI, XHDPI에서 여러가지 폴더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묶어서 그냥 드로우 폴더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드로우 폴더. 여기 뭐냐면 그림 파일, 이미지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미지, PNG, JSP 등등의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다 보면 아까 응용 프로그램 만들 때 그 응용 프로그램에 고유한 아이콘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요거 아이콘 요 모양 있죠? 요 모양도 어디? 리소스 폴더 안에 드로우 안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미지 파일,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드로우블 폴더에 넣으면 됩니다. 넣을 때 해상도별로, 그죠? 해상도가 좀 높은 거, 중간 거, 낮은 거 이렇게 우리가 해상도별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로우 폴더는 이미지를 넣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장표로 올까요? 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레이아웃이에요. 자, 이 프로젝트 처음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딱 실행시키면 레이아웃이 나와요. 무슨 레이아웃 나와요? 처음에 위에 타이틀 같은 이런 녀석이 있어요. 그 다음 밑에 하얀색 바탕이 있고 여기에 텍스트 뷰라고 해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뷰가 하나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 뷰에 텍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런 뷰, 전체적인 큰 레이아웃의 상단에는 이렇게 검정색의 바가 들어가고 거기에 안드로이드 EX, 헬로 월드 밑에 들어오고 요런 간단한 레이아웃부터 아주 복잡한 레이아웃까지 어찌됐든 간에 레이아웃들을 관리해 주는 곳, 이게 바로 레이아웃 폴더입니다. 그래서 activity underbar main.xml을 열어보면 XML 파일에 요런 레이아웃을 만드는 XML 코드가, 태그들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밸류즈가 나와요. 밸류즈는 뭐냐면 스트링이 있고 스타일인데, 스트링은 뭐냐면 방금 에뮬레이터에서 사용하는 이런 글자 있죠. 문자들을 관리해주는, 문자 리소스를 관리해주는 폴더입니다. 파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여기 헬로 월드가 있는데 실제로 한번 열어볼까요? 이클립스에서 밸류즈 열어서 스트링 딱 열어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헬로 월드 있죠. 이렇게. 그리고 m name은 안드로이드 EX래요. 이게 뭐냐면 헬로 월드가 여기에 있는 값, 여기에 있는 리소스를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EX, 요거 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앱을 만들 때 사용한 여기 이름, 다 여기 있는 값을 참조해서 뿌려준 겁니다. 그래서 글자의 리소스, 문자 리소스를 관리하는 string.xml 파일이 있고요. 다음에 스타일은 뭐냐면 뭐 컬러 속성이라든가 어떤 스타일이 있겠죠. 글자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스타일이 저장되는, 스타일 리소스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을 알아봤는데, 한 가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뭐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세요. 처음부터 이걸 건드려서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있죠. 구동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정보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DK, 사용하고 있는 SDK는 위에서부터 볼까요? 자, 버전 코드, 이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은 1입니다. 버전 이름이 1.0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다음에 마켓에 올리죠. 마켓에 올리고 나서 업데이트를 쳐요. 업데이트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버전 네임이 얘가 지금 1.0인데 마켓에 올라가는 게 1.0인데 얘가 만약에 2.0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가 좀 기능을 더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마켓 넣으면 버전이 틀리죠. 그러면 그 앱을 다운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노티가 가요. 뭐라고? 버전업이 됐으니까 업데이트 하라고. 우리 실제로 안드로이드 폰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용하다 보면 수시로 노티가 오죠. 그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 와서 버전업이 됐으니까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그리고 클릭하면 구글 마켓이나 이런 마켓으로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유즈 SDK는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미니 SDK 버전 미니멈, 그래서 11 API 버전 11, 타겟은 21 된다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어플리케이션 정보예요.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액티비티가 지금 하나 있어요. 무슨 액티비티? 여기 보면 메인 액티비티, 요거죠. 요 하나 있는데 요 하나에 대한 정보만 지금 나와요. 액티비티를 이제 예제를 하다 보면 많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액티비티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에 또 하나 나오고, 액티비티가 3개짜리 어플리케이션이면 또 하나 나오고, 그죠? 계속해서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감쌌고요. 그 안에 액티비티가 몇 개 존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쭉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안 나오는데 뭐 권한도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를 쓰려면 인터넷 퍼미션이라는 권한도 얻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냥 개발만 해서 안 되고, 여기다가 이 어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를 접근을 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퍼미션을 적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다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매니페스트가 무엇을 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관리하는 정보들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src 폴더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코딩하는 자바 소스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id 값 관리하는데 유니크함 id 값, 모든 객체의 id 값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 어셋은 리소스, 무거운 덩치 큰 리소스를 관리한다는 거. 자, 리소스 폴더 안에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 드로우블은 이미지, 레이아웃은 XML 파일의 레이아웃,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을 건지 레이아웃, 다음에 밸류즈에 있는 스트링은 스트링, 문자들 관리하는 거. 매니페스트는 리소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보면 이게 떨어져 있어요. 리소스 가다 보면 매니페스트 독자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정보를 다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 이제 맛보기 한 거예요. 맛보기. 에뮬레이터, 실제로 구동을 시킬 에뮬레이터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에뮬레이터는 가급적 여러분 타겟폰 있으면 타겟폰에서 테스트하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처음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 뉴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서 쭉 여러분이 한 번씩 보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앞으로 계속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설치해 봤고요. 설치한 다음에 실행하는 화면,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성, 이게 가장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외우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에 src는 뭐뭐다 외우지 마세요. 예제 몇 번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전체적인 구성 요소가.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꼭 한 번씩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나서 직접 한 번씩 예제를 실행을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